산업건설위원회 이종림 의원입니다. 제2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홍석영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상천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1월 15일 2019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으로 고등학교 수능을 시험을 본 3학년 학생들이 평소에 그 연마한 학습 실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그 선택의 순간이었으며 학부모들은 물론 전 국민이 특별한 관심 속에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종료되었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수능시험 종료 후 졸업까지 3개월의 이상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맞이한 학생들이 주어진 계획보다는 방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특히 방과 후 유해 환경업소 출입 후 탈선의 그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도 및 예방 활동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전담 경찰을 비롯한 전 경찰은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가장 큰 관심은 운전면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이내에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를 학생들이 그 안전한 통학로를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천경찰서에 의하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스쿨존을 설치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스쿨존은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18.8%로 나타나 있지만 고령화 시대로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양로원이나 경로당 주변 등에 실보전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65세 그 노인 교통사고는 2007년에는 9,000여 건에서부터 2016년 2만여 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2배나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그 실버존을 제천시 금성면 구룡 1, 2 경로당 주변과 하소주공 4단지 경로당 주변 또는 명동 명락복지관 주변
청전동 청전노인회관 주변 또 이런 4곳에 추가로 설치했지만 그 차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통행량이 많은 경로당과 노인병원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에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신규 고령 운전자가 지난해에 48,906명으로 11.8%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1만 명당 1명의 사망사고가 났으며 사망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우리시 담당 부서에서 경로당,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교통사고 위험성과 운전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야간 차량 운행 시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타 시도에 시행하고 있는 LED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농어촌 도로 및 임도 등을 포함한 전국 분도, 지방도, 일반 국도 등 도로 갓길 노견 부위에 빛 반사 도로 경계석, 빛 반사 보도차도, 경계석 빛 반사 야광 콘크리트 표지석 등을 설치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전까지 챙길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교통 여건을 안전하도록 개선하고 훼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긴급 복구를 해야 하며 교통 표지판, 노면 표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잘 보이도록 정비를 한 후에 교육 등 인식 개선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실버 마포와 같은 전시 행정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그 시안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경청하고 협의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 사고의 13%인 31,227건이 발생하여서 심각한 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그 공직사회로부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그 충북자치단체 공무원 143명의 음주운전과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11월 6일 충북참여연대 그 시민연대가 발표한 2007년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나타났는데 지난해 비율을 따져 보면은 공무원이 모두 143명이며 이 중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그 공무원이 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 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반면 처벌은 벌금형 또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그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 685건이 발생했고 그 중에 2만 9,009건이 재범사고로 나타났으며 약 44%의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검찰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요 지시 내용을 보면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관련 차량을 압수하여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동승자로 공범으로 간주해서 음주운전 삼진 아웃을 강력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천경찰서에서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그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대책 추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을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무면허 운전을 했고 19세가 무면허 운전을 해서 너무나 아까운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을 한 그런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바에 같이 관련 부서에서는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과 실버존 확장,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